월드컵에서 그 답답한 기억 다들 잊지 않으셨죠? 하지만 LAFC 유니폼을 다시 입자마자 손흥민 선수는 곧바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축구 열정입니다. 오늘은 손흥민 선수의 그 골 장면부터 산토스 감독이 직접 먼저 손흥민 선수를 찾아가 특별 관리를 선언한 인터뷰 내용, 그리고 부드리 방출 이후 LAFC가 대형 영입을 준비하고 있다는 폭탄 소식까지 오늘 화제가 된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LAFC가 지금 이적 시장에서 정확히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손흥민 선수의 골 장면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복귀 후 첫 골이었는데 단순히 골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LAFC가 전술적으로 달라졌다는 신호탄이기도 했거든요. 월드컵 이전 LAFC의 공격 패턴을 기억하시나요? 손흥민 선수가 공간으로 파고들면서 마르티네스에게 공간을 열어주는 역할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손흥민 선수가 미끼 역할을 하는 구조였죠. 그런데 이번 골 장면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공을 몰고 전진하는 상황에서 캐나다 국가대표 출신 샤페이버그가 공간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러자 수비수 2명이 샤페이버그를 따라붙었고 바로 그 순간 손흥민 선수 앞에 공간이 뚫렸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전술적 중력 효과입니다. 샤페이버그가 수비를 끌어당기면서 손흥민 선수가 자유로워진 거죠. 손흥민 선수는 그 공간에서 델가드에게 패스를 넣어줬고 델가도의 원터치 리턴을 받아 반박자 빠른 슈팅으로 골망을 갈랐습니다. 정말 압도적인 클래스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월드컵을 경험한 LAFC가 손흥민 선수를 활용하는 방식 자체를 바꿨다는 점인데요. 공격의 중심축이 이동한 겁니다. 여러분도 그 골 장면 다시 보시면 바로 느끼실 겁니다. 예전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런 LAFC는 내일 오전 11시 30분 3, 4위 결정전에서 솔트레이크 시티와 맞붙습니다. 그리고 9월까지 무려 9경기를 연속으로 소화해야 하는 죽음의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체력전입니다. 이 빡빡한 일정 속에서 손흥민 선수의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산토스 감독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LA 갤럭시전 이후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산토스 감독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갤럭시전 후 손흥민과 출전 시간 관리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러자 산토스 감독의 대답이 흥미로웠습니다. 앞으로 리그스컵도 있고 장거리 원정도 있고 8월 한 달에만 최대 9경기를 치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뿐 아니라 핵심 선수들 전체의 체력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흐름을 보면서 일찍 교체를 결정할 수도 있고 때로는 경기 시작 전부터 특정 선수의 출전 시간을 미리 계획해 둘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이번 경기에서 산토스 감독은 손흥민, 샤페이버그, 부안가를 조기 교체하면서 체력을 아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솔직히 시즌 초반과 비교하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죠. 예전에는 승부가 완전히 결정된 경기에서 도 손흥민, 부안가를 풀타임으로 기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야말로 에너지를 낭비하는 운영이었는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기자가 손흥민 선수가 먼저 출전 시간 조율을 요청한 것이냐고 묻자 산토스 감독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먼저 손흥민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수들은 항상 괜찮다고 말하죠. 모든 경기를 뛸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는 다릅니다. 빡빡한 일정에서 선수들의 퍼포먼스 그래프는 반드시 떨어집니다. 선수 본인은 컨디션이 정상이라고 느끼더라도 실제 경기력 지표와 신체 데이터는 이미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먼저 나서서 손흥민 선수에게 관리해주겠다고 직접 말했고 손흥민 선수도 그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고요? 예전 산토스 감독을 떠올려 보십시오. 북중미 챔피언스리그 2차전, 사실상 1차전에서 이미 승부가 결정된 상황이었는데도 손흥민 선수를 선발로 내보냈습니다. 골이라도 넣었다면 그나마 의미가 있었겠지만 나오지 않아도 될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체력을 낭비시킨 겁니다. 감독 경력이 많지 않은 산토스 감독은 그동안 무조건 손흥민 풀타임 기용으로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죽음의 9연전을 앞두고 분명히 무언가 배운 것이 있었고 스스로 먼저 손흥민 선수에게 다가가 특별 관리를 선언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산토스 감독을 교체하고 월드컵 기간 중 새 감독이 왔어야 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산토스 체제에서 최선을 다해 우승을 노리는 것을 응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하반기 LAFC의 행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제 전해드린 부드리 방출 소식 기억하시죠? 이게 단순한 방출이 아닐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LAFC의 구단 구조를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LAFC는 현재 지정 선수, 즉 DP를 손흥민과 부안가 2명만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22 이니셔티브 선수를 4명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원래 DP를 3명 쓰려면 U22 이니셔티브 선수도 3명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드리까지 포함해서 U22 슬롯을 4개나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세 번째 DP를 영입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헤수스, 마르티네스, 스몰 야코프, 그리고 부드리 이 4명이 U22 슬롯을 꽉 막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부드리가 방출됐습니다. 영입한 지 불과 6개월 만입니다. 잘하는 선수를 6개월 만에 내보낼 이유가 없죠. 결국 구조적인 이유, 그러니까 DP 슬롯을 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제 U22 슬롯은 3개로 줄었고 이론적으로 세 번째 DP를 영입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산토스 감독의 인터뷰에서 직접 확인이 됐습니다. 오르다즈 매각 이후 선수 보강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냐는 질문에 산토스 감독은 그 포지션을 채울 선수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선수가 될 것이라는 표현까지 썼죠. 그리고 이어서 더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이적 관련 움직임이 그 포지션 하나에 그치지 않는다고요. 현재 선수단과 관련해 여러 이적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 적절한 시점이 되면 모두가 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이적 시장 엠바고를 선언한 겁니다. 아직 밝힐 수 없다는 거죠. 지금 LAFC가 조용히 하지만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적 시장 엠바고라는 표현까지 나왔다는 건 이미 물밑에서 상당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DP 슬롯이 열렸고 감독은 직접 예고했고 구단은 입을 닫았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아떨어질 때 보통 큰 영입이 터집니다. 제 눈에는 그 그림이 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사실 골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산토스 감독이 제가 먼저 손흥민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말한 그 한 문장이었습니다. 감독이 먼저 에이스를 챙겼다는 것, 이게 작은 것 같아도 팀 분위기와 선수 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손흥민 선수가 감독에게 신뢰를 느끼고 몸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한 채 중요한 경기에 집중할 수 있다면 후반기 LAFC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스파크를 다시 찾은 엔진처럼 공격 전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9연전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초반에 작은 균열이 생기면 눈덩이처럼 커져 시즌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LAFC는 손흥민을 아끼고 전술을 다듬고 이적 시장에서도 조용히 칼을 갈고 있습니다. 이번 후반기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LAFC가 이번 이적 시장에서 어떤 포지션의 선수를 영입할 것 같으신가요? 혹시 이미 점 찍어둔 선수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양한 의견 너무 기다려집니다. 이번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LAFC 이적 소식이 터지는 순간 바로 찾아오겠습니다. 축구 열정이었습니다.